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라이온 방송에 오늘 특별한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 본인 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사무사 D지구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처음 지역부총재직을 맡고 있는 허병조입니다. 서울 광명 라이온스 클럽이 창립한 지 31년, 3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양주한 총재님께서 저에게 무거운 중책인 부총재직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박강수 전 총재님께서 우리 만든 광명 클럽 소속.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니까 우리 한 번만 이제 살짝 또 소독을 하고, 네, 뭐 하루에 몇 번씩 해도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이죠. 자, 우리 허병조 부총재님은 그 라이온스에 입회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입회를 하게 됐습니까? 네, 저는 1968년 7월 20일 노령산맥 기슭인 추월산의 자락의 작은 시골 마을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5남매 중에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서울로 상경해서 일을 할 무렵에 불의 사고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청주매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할 무렵 미국의 선교사의 후원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매달 10달러의 후원금을 받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 그 선교사님들이 라이온이었습니다. 봉사를 받는 수혜자에서 제가 인격적으로 성공한다면 봉사를 하는 시혜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광명 라이온스 클럽에 활동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10년 만에 자, 우리 그 광명 클럽에서 또 최초로 지역부 총재. 참 네, 남다른 지난번에 우리 그 연수에서 이렇게 한번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그러시는구나. 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사회 경력도 많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근데 우리 보면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협회 활동하는 소식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시각장애인분들이 30만 명이 있습니다. 대다수 시각장애인분들은 눈을 볼 수 없는 관계로 직업을 갖고자 하여도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훈련을 받고 안마사 자격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를 비롯해서 16개 지부에는 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82조에는 시각장 외에는 아무도 안마사 자격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무분별업소가 난립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서는 사회정화와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 강화에 힘쓰기 위해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있고 제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서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안마사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안마사님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자, 근데 이 광명 클럽은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또 남다르게 봉사에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광명 클럽 회원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어떠한 활동들을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역대 올해가 31대 회장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31대 하는데요. 한참 이렇게 시각장애 업소가 호황일 때는 우리 회원님도 40명 이상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불건기고 또 회원으로서 유지하고 봉사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불경기라는 여파에 의해서 회원이 대단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은 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4명. 네. 과거에는 일본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클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요. 일본의 시각장애인분들의 봉사 정신이 조금 이렇게 감소되는 관계로 그거는 없어졌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광명 라이온스 클럽입니다. 네, 아이고 굉장히 뭐 적극적인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근데 우리 부총재님은 또 여러 가지 그 한두 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뭐 라이온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시각장애인 협회도 있고 그런데 또 사회복지법인 충북광화원 또 거기에 또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그 사회복지법인 충북광화원에 제가 이사로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는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청주맹학교, 광화원, 소망원, 재원원 4개가 있습니다. 학생과 원생 포함해서 180명의 18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생들 중에서는 중복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인, 자폐장애자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자와 시각장애인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늘 손길과 후원을 많이 필요합니다. 매학교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에 도와주실 그 봉사자님, 케어를 위해서 케어해 주실 봉사자님, 또 후원을 위해서 후원자님 많이 기다립니다. 제가 이곳에 사회복지법인 충북광화원에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원래 그 라이온스의 원래 그 봉사의 모토가 그 헬렌 켈러 여사가 그 말씀했다시피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의 비중이 크잖아요. 네네. 원래 라이온스의 모토가. 근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은 또 모든 것을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만 이제 봉사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 가지 장애를 갖는 것도 힘든데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같이 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군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외부의 손길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듣지를 못한다든지, 눈이 보이지 못하면서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그 아이들 또 원생들을 자기 가족분들을 잘 케어가 안 되는데 기관에서 돌봐야 된다는 거,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무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시는 분들도 제한된 인력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신 분들의 케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막 급하게 용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제 우리 행사 장비를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보안경을 안 쓰고 용접을 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저녁 때 자고 일어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이제 기초적인 의료 상식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중대 응급실에 이제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중에 떴는데 이 광막이 탔다고 해요. 내가 갑자기 모든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앞이 굉장히 깜깜하고, 제가 그런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뭐 하루는 다는 아니더라도 한 2시간 정도 시각장애인 체험도 한번 해보고 청각장애인 체험도 한번 해보고 다리가 아픈 어떤 그런 지체장애의 어떤 체험을 해보면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배려하는 그 장애인에 대한 배려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인식이 좋아졌고요. 예전에는 택시를 탈 때 소경 장님이 타면은 재수없다, 오늘의 꽁친다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잘 안 태워졌는데요. 그 이면에는 장애자기 때문에 돈이 없지 않나 이런 편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요즘에는 시각장애인들도 안마라고 고유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사회생활하고 또 가족을 케어하고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게 없어진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어떤 뉴스를 한번 봤는데 전 국민의 한 5% 정도가 장애를 가진, 물론 장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장애의 어떤 장애가 많고 적고도 있겠지만 적어도 5%,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 이제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포상도 물론 라이온스에서도 뭐 상도 많이 받았겠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아주 우연한 게 운 좋게 받았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시각장애인이고
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언스 활동하고 봉사정신 투철하고 뭐 효행심이 높고 또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고 이천휴게소 경기도청 수원역에서 안마봉사를 하는 등 애명정신이 투철하다고 해서 아마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이런 말씀을 좀 여쭈는 거는 좀 뭐합니다만은 시각장애인도 뭐 완전히 100%, 90%, 70%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야 각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게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총님은 그 지금 어느 부분이 이렇게 좀 불편하신가요? 제가 눈을 이렇게 불편하실 때 언제 그랬냐면은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사고 나는데 오늘도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 있다고 어제도 안개 껴 있던데 오늘도 안개가 이렇게 많이 껴 있어 형 그랬더니 야 오늘은 맑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몇 살 때 정도? 그게 20살 때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모든 일상생활이 안개 낀 날처럼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요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처에 가도 누군지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근데 뿌옇게. 예, 안개 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차량 운전할 때 안개가 짙을 때는 뭐 시야거리가 100m, 50m, 30m도 안 보일 때 이런 것처럼 이제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는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네네. 네, 아, 특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길 계단 아래쪽 또 비탈 길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나도 의식지 못할 때 넘어진다든지 불의의 사고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좀 조심히 또 이제 그런 또 좀 아픔이 있으셨군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더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당부의 말씀보다는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조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시민님들 이렇게 라이언님들 이렇게 뭐 시각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장애자는 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에는 뿔이 달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괴상한 언어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 생김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도 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복지 및 삶의 질이 더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체 장애인들에게 그 자동 변속 장치를 설치해주고 나서 일반 사람들이 오토 차량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지하철 역사 내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동문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10년 전만 하면은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몹시 추웠고요. 여름에는 몹시 더워가지고 가보지 싫어하는 곳이 역사 내에 지하철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쾌적하고 안락하고 안전성도 높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역사 내에 진입하여서 열차를 타기 위해서 준비하는 순간 의식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철로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과 영무원님들이 끄집어내서 건져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하지 못할 때 시민님이 계시지 않고 영무원이 의식하지 못할 때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단체에서는 영국 사례를 적용해 달라고 외쳤고 개선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차차 개선돼서 지금의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버스를 타고 다니면은 버스 내에서 무슨 정류장 얘기하듯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음성 몇 층 말하는 것, 또 전기 밥솥에서 음성으로 말하는 것, 정수기에서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품격을 높여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4차원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애인과 이 함께 하는 부분이 4차원 시대에서 앞서가는 것, 네. 함께 하는 것이 맞아요. 곧 선진국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장애인과 일반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고
싶습니다. 야, 정말 또 새로운 걸 많이 느끼게 하는 그 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구청장 활동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자, 우리 그 지역에 그 지금 현재 몇 지역이죠? 예, 354 대지구 2020-2021 내 제8지역 아, 8지역. 입니다. 네, 8지역 전반기 활동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URL로 이렇게 보급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까? 제가 2016년도에 그 광명클럽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때 2016, 2017. 예, 맞습니다. 그때 강명영 총재님께서 총재님을 이제 하셨을 때 하실 때, 네. 우리 강명영 총재님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한 스피치의 그 높은 그 말씀을 잘하시는 말씀 잘하시죠. 네.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강명영 총재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말투, 또 평소에 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등 이런 부분을 좀 보고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에서 그 부총재직을 맡게 되면은 홍보 동영상을 뭐 제작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도 상대방이 못 알아주면은 좋은 일도 희석되지만 뭐 적당하게 더 잘한다면은 아주 크게 확대 재생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 몸소 실천해 봤습니다. 네. 아주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 자, 지역구청장을 가보니 참 지역구청장 하기를 잘했다. 아니면 물론 잘하셨겠지만 뭐 후회스러운 것도 있다.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뭐 전반기 다 끝나가는데. 네. 그전에는 부총재하면 막연히 뭐 이거 돈 만들고 뭐 봉사라고 해서 뭐 그다지 뭐 못하는 거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주춤주춤 좀 했는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같이 나이원들과 같이 함께 봉사하는 거, 또 두 번째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는 거, 또 세 번째는 제가 시각장애인인데 조직 장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수선 잘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양조한 총재님께서 지역부총직을 맡겨 주셨는데 조직 장악하는 거 하나 배웠고요. 또 홍보에 대한 것도 배웠고요. 또 나이원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순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는 부분을 깨달았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인데요. 하나는 23살, 하나는 20살의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무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이들한테 뭘 제가 지시하지 않느냐도 아버지는 부총재, 우리는 부총재 딸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순종을 하고요. 그 집안에 웃음과 화목이 번지는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빨리 코로나19가 저기 종식되어서 더 많은 활동과 더 많은 봉사를 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하병조 부총재님이 야, 그래도 내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못다 이룬 꿈도 있겠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얘기를 뭐 거듭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시각장애인과 일반 시민들과의 그 가교 그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 사이에서 몰라가지고 오해되는 부분들 좀 많이 좀 희석됐으면 좋겠고요. 그 서로 간에 서로를 뭐 이해하는 부분들로 받아들이는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일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약간 문턱이 있는 시각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해서 문턱을 낮추는 역할, 그다음에 어떤 교두부 역할로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으로 많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자, 오늘 함께 하신 우리 하병조 부총재님 제8지역이 우리 금액이 2020, 2021 회기 끝날 때 더욱더 보람된 클럽으로 더욱더 봉사를 많이 하고 진정한 라이오니즘을 실천하는 그런 지역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허병조 부총재님 모시고 우리 인터뷰 진행한 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며칠 동안 굉장히 추웠어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개선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은지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그 행복의 수치가 많이 낮아졌는데 다가오는 신축년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코로나 종식될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만사에 형통되어서 하시는 일들이 늘 축복만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허병조 부총재 그러면은 화이팅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제8정 허병조 부총재 화이팅! 화이팅!